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발표자분들은 발표일에 추첨을 통해 전달할 선물을 가져오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추첨할 선물은 발표자의 비즈니스 혹은 발표자의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이면 좋습니다. 선물은 반드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요. 적어도 3만 원 상당의 것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발표자는 조성훈 대표님이십니다. 네, 우리 조성훈 대표님의 발표 시간은요 8분입니다. 6분이 되면 알람 소리를 올려드릴 것이며 이는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길 안내드리는 신호입니다. 자, 여러분 조성훈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네요. 이제 부의장도 하고 이제 피처도 하려니까. 네. 전에 제가 작년에 한번 또 피처를 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회계사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1년 좀 이제 다 돼 가거든요. 근데 보통 회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세무사하고 회계사의 차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회계사는 숫자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와 미래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업무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업종의 어떤 시장 동향이나 사업에 대한 일단 1차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1차 이 분석을 가지고 항상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이 생기면은 항상 회계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를 우리가 재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일단은 회계사들이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온라인 코인이잖아요. 코인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서 증여할지 세금을 매길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부에 잡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요즘에 AI가 많이 하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통적인 어떤 감사 자문을 떠나가지고 이제 경영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회계사다. 간단하게 알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누구냐 이거를 좀 더 서론 말고 본론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회계사 생활 이제 20년 차, 올해 이제 21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회계뿐만 아니고 이제 세무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해왔고 이런 그 회계 및 세무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회계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야가 좀 각각 그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회계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회계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회계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업도 했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원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운동 관련해서 사업도 한번 추진해보고 그 다음에 식품 제조 관련해서도 한번 하다가 이제 망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진짜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도 있겠지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 어떤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우리 회계법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삼덕 회계법인은 그 1976년에 우리나라 최초 회계법인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1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이 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B&I의 마포 B&I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약간 각 본부별 체계이고 김현장의 어떤 파트너십처럼 파트너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도 그 감사본부에 여러 감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본부장을 맡고 있고 그 본부 안에 보면은 감사 파트, 컨설팅 파트, 이제 회사 파트, 이제 기장 파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사 파트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에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동아시아 쪽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뭐 베트남이나 그쪽은 많이 이제 회계법인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다시피 인원이 많습니다. 근데 인원 관련해서 아까 이제 본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부 같이 일하지는 않고 제가 맡고 있는 본부는 한 30명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매출 구성이 회계감사, 세무기장, 컨설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회계사면 회계감사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회계감사의 어떤 매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컨설팅 쪽, 그쪽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 관련해서 뭐 우리 고객 구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회계법인이 빅5거든요. 빅5인데 되게 큰 데만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고객 구성을 보시면은 중견기업 이상이 한 40%? 물론 큰 데가 또 많습니다. 뭐 은행 쪽도 있고, 뭐 상장회사, 뭐 롯데그룹, 삼성그룹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60%는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뭐 다들 대표님이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되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금액이 크고 하지만 들어가는 인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약이 종료되면은 그 관련해서 인원 재배치라든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도 한 60%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참하시고. 그 다음에 3대 개별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서비스 라인이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어떤 서비스 라인인데요. 이렇게 뭐 보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영 대표님하고 저번 주에 원통을 하면서 대표님 21년 동안 일했던 걸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업무 경험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시면 회계법인이 하는 업무가 보면 기장 세무조사 및 세무신고, 외부 회계감사 및 뭐 임의감사, 사업타당 검토, 실사 업무, 평가 업무,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클리 때 가끔씩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근데 이 기본을 통해서 회계사들이 어떤 업무를 하냐 하면은 사업 및 기업 구조 변경, 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합병, 뭐 분할 관련 이런 업무를 하잖아요. 이런 업무를 하려면 사실은 회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세무 관련도 알아야 되고 어떤 약간 법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결국은 기업의 어떤 구조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기업이나 매각 및 매수 자문 관련해서 투자자금 실사, 뭐 좀 특이하게 정보보호 공시 관련의 업무도 하잖아요. 이런 업무 관련해서도 보시면은 왜 이런 업무가 일어나냐. 회계법인은 제3자 입장에서 어떤 거를 공신력을 주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SKT 어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누군가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보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를 이제 회계법인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특이하게 뭐 군대법인 대주주 사망했는데 지분 탈취된 대응 자문. 물론 회계법인 할 때는 항상 현업을 필요하거든요. 뭐 변호사분이라든지 법무사분, 노무사님, 그 다음 변리사님. 근데 월급은 뭐 보시면 명의 시탁된 지분에 대한 명의 양도 대응 자문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요즘에 TP 및 국제조세 업무, 그 다음에 매핑 및 아파 업무라고 있거든요. 이런 업무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거 인도 관련해서 이런 업무가 필요했는데, B&I가 제가 리퍼럴도 필요하지만 현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간세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B&I의 어떤 배운 검색을 통해서 관세사를 찾아가지고 우리 업무 관련해 도움을 좀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업무들이 어떤 리퍼럴도 필요하지만 현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업무들을 보시면은
회계 법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사님, 변호사님, 노무사님, 변리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능력 있는 어떤 B&I의 전문가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특화 업무들을 설명했다면, 원래 제가 뭐 디렉터인 거지만 뾰족하게 해야 된다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걸 뾰족하게 할지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매출의 대부분은 컨설팅 및 어떤 텍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 사업자분들이 보시면은 노무나 법무나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사업상 애로가 있을 때 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항상 찾는 게 회계사예요. 일단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사가 어떤 업무에 대한 아레나를 정하고 그 업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전문가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게이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중은행 대출 이런 거는 직접 하진 않아요. 이런 게 필요하니 어떤 정책 자금 관련해서 필요한 우리 전문가님 같이 현업을 통해서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업무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좀 본론을 얘기한 것 같은데 김윤희 대표님 좀 설명이 됐나요? 아직. 죄송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Q&A를 하겠습니다. 원톤하세요, 원톤. 질문을 좀 많이 주시죠. 간단히 질문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인덕 이 회계법인이 네. 3일이나 네. 삼정처럼 큰 회계법인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네.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이렇게 리퍼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회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 뭐 얼마 이상은 네.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뭐 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까 우리 그 클라이언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뭐 개인 사업자하고 중소기업도 한 60%입니다. 예.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기장 파트 우리 세무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시고 제가 좀 더 필요한 거는 한 50억 이상. 왜냐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좀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다른 뭐 그냥 일반적인 기장은 세무사님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잘하는데 저는 이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아까 그 최근에는 이제 경영 의사 결정에 네. 일정 부분 업무 영역을 좀 확대하신다고 네. 말씀하셔서 그 경영 의사 결정의 대표적인 게 뭐 딜 M&A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온전한 법인의 매출 규모가 있는 법인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많이 만나게 되는 학원 아니면 좀 규모가 있는 식당 사실 이런 데도 요즘은 이제 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세요. 그런 것도 의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의뢰는 받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정형외과라든지 안과 좀 개인 사업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매도 관련해서 평가 좀 해달라, 아니면 동업 관련해서 지분 평가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업무도 하긴 합니다. 네. 하기는 하지만 네. 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비중이 그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그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매출의 뭐 1년치라든지 이제 그런 러프하게 이제 평가를 하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할 때는 이제 매출이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고 진짜 영업권의 가치가 얼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뭐 자문을 하죠. 예. 네. 뭐지? 그러니까 업무를 소개해 주시는 컨설팅을 해가지고 결국은 네. 이제 고객에게 돈을 쓰는 이유는 내가 이걸 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회사 명은 안 밝혀도 되지만 네. 내가 이런 컨설팅을 했는데 이 네. 회사가 이 정도의 뭐 비용을 아꼈다, 이런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까 우리 의장님 얘기하다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회계 법인이 하는 일이 그 내부에 있는 그 어떤 법인에 있는 분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많이 하거든요. 뭐 특이하게 이제 그런 업무도 있는데, 근데 구조조정이라고 회사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어떤 임원들이 구조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계속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조조정을 위해서 맡기는 데가 이제 회계법인을 맡기거든요. 근데 회계법인은 구조조정 때문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명목상 실질적인 구조조정이지만 그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서 업무파, 그 다음에 어떤 내부 프로세스 개선사항, 그런 이제 컨설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컨설팅 들어가서 업무 관련해서 그 임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고 나서 어떤 MM을 측정해요. 그럼 MM 관련해 가지고 이분 업무는 통합해도 된다. 아니면은 이분 업무는 재배치해야 된다. 그런 의사 결정 보고서를 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걸 제3자 외부에서 이제 컨설팅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비밀로 재배치를 많이 하죠. 그럼 재배치를 하면은 사실 지방으로 보내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퇴사하시고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안 좋지만 요 칼잡이 역할을 회계법이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예. 저희가 기술 가치 평가나 브랜드 가치 평가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논리성,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사업성이나 시장성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회계사 이제서 이제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쪽 관련된 하시나요? 아까 보면 기본 업무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밸류에이션 부분이 그 말씀하신 사업성과 어떤 그 시장 현황 파악,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변리사인데 평가 부분이 약간은 교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변리사님한테 평가 관련해서 좀 특허권 관련해서 같이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물론 더 많은 질문 사항과 답변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회의의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자 사업대원과 발표대에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의가 끝난 후에 조성호 대표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바시 대표님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